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동안 가사노동자들과 애완을 같이 해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최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광주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의 애완은 뭘까? 우리가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오늘의 교육이 여러분들의 일에 그리고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 들어가서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어르신을 돌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거를 가사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전통적으로 여성과 가구원들이 했던 일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가사노동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에서 공급해주거나 사회에서 구매해야 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사 서비스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이러한 가사 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사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우리가 하는 가사 노동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청소, 세탁, 요리, 설거지, 산후조리, 자녀 양육, 가족 간병, 어르신 수발. 이 모든 거를 옛날에는 농촌 공동체와 같은 가족과 동네에서 다 감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상품으로 공급이 되면서 각각의 업무는 전문화가 되어 있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사돌봄 서비스. 보통 가사도우미라고 부르지만 많은 곳에서 가사관리사라고 하는 직업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미용실을 갔을 때 언니, 아가씨라고 했지만 지금은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회에서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직업 명칭이 따라와야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갖다 양육하고 돌보는 거 예전에는 베이비시터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 돌봄 선생님, 아이 돌봄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그리고 신생아를 돌보는 거는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하는 직업 명칭이 있고요. 가장 많이 바뀐 게 노인 돌봄이에요. 이제 노인 돌봄은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인들이 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런 서비스들은 가사 노동에서부터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구원의 휴식과 충전을 갖다 도와주고 가정의 청결을 도와준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직업 명칭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는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 이 중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업이나 어떤 시설,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직업 속에서 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자, 동그라미를 보시죠.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은행원, 음식점 서빙, 청소 노동자, 가사관리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는 누굴까요? 대부분 얘기합니다. 아, 은행원은 근로자야. 뭔가 좀 그럴듯해 보여. 청소노동자? 모르겠는데? 아니야. 대학이랑 병원에는 거기서 하면은 근로자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 얘기를 합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이분들은 뭐지?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직업들이 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에 속해서 근로계약을 맺고 연차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이런 걸 보장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내 힘을 다해서 나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일을 하고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하는데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도 안 되고 산재보험, 퇴직금, 육아휴직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음식점 서빙 노동자들 많이 아시죠? 근로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음식점에서는 근로계약을 맺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브레이크 타임이죠. 하루에 12시간 일할 때에는 그 기업 사장님도 너무나 부담이 크게 되니까 휴식 시간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을 가면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항상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청소 노동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근로계약을 맺고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보험설계사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들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 형태 근로자, 특수 고용 노동자, 특고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는 노란색은 결국은 근로계약으로 보호되는 분들이고요. 밑에 있는 녹색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맨 오른쪽에 가사 돌봄, 아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다수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그렇다고 산재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단지 내 힘으로 당당하게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그런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퇴직해서 나오면 퇴직금을 받아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죠. 사무직이건 생산직이든 간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근로계약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리운전 하시는 분, 배달라이더, 그리고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프리랜서들, 번역하고 통역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600만 명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아 일하는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까에 대한 게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화생활과 사회보장, 여러 가지 복지에 쓰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금들이 늘어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에게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분들은 벌써 2008년도부터 14년 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택배, 퀵서비스, 신용카드, 우리 이마트 가면 맨날 붙잡으시죠? 우리를 신용카드 좀 만들어 달라고.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더욱이 고용보험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쭉 보십시오. 이 중에 베이비시터 있습니까? 이 중에 가사관리사, 가사돌봄 종사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노동자의 권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일을 해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험이 확대되는 한편에서 지자체들은 지방정부들도 쉼터도 마련하고 산재보험 개인이 내기 힘들면 우리가 내줄게 이런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역시 대리기사, 택배,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쉼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시 빠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올해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태까지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만 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 혹은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퇴사를 하게 돼요. 그럼 직장 의료보험으로 옮기면서 모든 거를 내 보험으로 병원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적인 질병에도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게 질병에 대해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국 몇 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아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전부 포함됩니다. 가사노동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복지가 확대되고 있어요. 요새 금리 올라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근로자복지공단이라는 게 있어서 생활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2.5%에서 3%에 저리로 해줍니다. 원래는 이것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산재 고용보험 적용받는 아까 얘기한 대리, 택배, 라이더, 배달기사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는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형제자매도 그렇고 우리의 아이들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는 빠지는 거지? 우리는 노동자가 아닌가? 우리가 없으면 누가 살림은 돌봐줄 것이며 누가 아이를 돌봐줄 것이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소외되는 걸까? 자, 이러한 소외 과정에서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지금 현재 전국의 가사 노동자들은 14만 명에서 60만 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맨날 주변에서 보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택배하고 음식 배달 다 합쳐갖고 약 4, 50만 명입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아주 대단한 규모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성이 대다수죠. 50대 이상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하루하루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임시 일용직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그 사태 때 정부 지원금을 많이들 받았어요.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알지 못해서 못 받는 분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준 사람들 중에 통계도 잡히지 않아요. 너무 적은 숫자니까. 왜? 아무도 우리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고 신문에서 봐서 전화를 하니까 서류를 잔뜩 써오려는데 서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산재보험, 고용보험, 온갖 근로복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2년 전에 일을 끝내고 나오다가 아파트 문을 닫다가 옆에 계단에서 굴렀어요. 운이 나빴죠. 그러다 무릎이 파열돼갖고 병원에 석주 입원하고 2달 동안 일을 못 하셨지만 실업급여 당연히 못 받았죠. 병원비 내 돈으로 내야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일부 인정받는다면은 우리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갖다 감당할 수 있고 쉬는 동안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요새 아파트에는 베란다, 문을 닫고 베란다로 나가면 저절로 잠기는 그런 샤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항상 핸드폰을 갖고 나가거나 물건으로 개어놔서 베란다 문을 안 닫았는데 실수로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베란다 청소하면서.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3층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발을 동동 굴리다가 마침 옆에 나무가 있어서 이 정도면 내가 약간 타고 내려갈 수 있겠다.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떨어지셨습니다. 근데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부터 한쪽 다리가 거의 이제 그 뼈가 다 부서지는 아주 심각한 거라고 2달 이상 입원을 갖다 하셨습니다. 고객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어떻게 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이 일하던 회원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입원비를 일부 도와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어디에선가 일하는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더 큰 거는 우리 직업에 대한 낮은 인식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도 아줌마, 할머니, 여기저기 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직업 명칭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불합리해요. 이건 고쳐주세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혼자니까요. 나 혼자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회사에 같이 다녀서 일하는 동료를 매일 볼 수 있다면 커피 한 잔, 술 한 잔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모여갖고 회사한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직업 호칭으로 불러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은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개별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아이를 업고 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주 2, 3일 이상 집을 다니면서 락스를 쓰다 보니까 호흡기, 두통, 근골격계, 뼈마디 아프는 거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가사 서비스는 요새 집에 가면 아이들 매트 있잖아요. 아주 그거 개키고 털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무거운 걸 옮기는 일을 안 하는 건데 원목 탁자 같이 옮겨달라고 하시면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많이 해칩니다. 보통 3년 정도 일하면은 쉬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의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맞아요.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걸 내가 3년을 하건 6년을 하건 10년을 하건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반장 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미를 못 찾겠어요. 제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고깃집에 실수로 물건을 깨도 전부 저 혼자 책임을 져야지 돼요.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지금 출근하는 중인데 당장 오늘 어디 간다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시골집에 보낸다고 혹은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한 달 동안 오지 말라고 하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더 심각한 경우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 고객한테 귀중품이라든가 물건은 잘 보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없어졌을 때 혹시 못 보셨어요? 혹시? 라고 의심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이들을 보는 집에는 대부분 CCTV가 있습니다. 아이를 잠깐 데리고 CCTV 옆을 벗어났을 때 득달같이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러한 의심을 받으면 저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항공 회장님의 갑질,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그리고 동부그룹 회장님의 가사도우미 강간, 성추행. 이 사건들은 언론에 나왔지만요. 작년 말에는 앱으로, 다양한 앱을 통해서 가사노동자를 집으로 불러서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먹인 후에 동영상 촬영을 하고 성추행을 한 그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신문 한 귀퉁이를 장식했을 뿐 지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신문이나 인터넷에는 도난 누명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사도우미 하시는데요. 저희가 가난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용돈은 내 돈으로 벌고 싶어 하셔서 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없어졌다고 물어내래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아드님이 글을 올리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회사 한 군데에서 그 20명 넘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은 사회가 이렇게 조용할까? 작년 말 졸피뎀 성추행 사건은 20명 이상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여있지 않으니까, 누구도 이 얘기를 대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얘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도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앱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사 서비스를 할 때는 직업 소개 요금을 받게 정부가 고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10%, 석 달 동안 10%, 혹은 한 달에 5만 원. 그런데 플랫폼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누구도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2019년 자료를 간신히 찾아보니까 거의 25%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마 일하러 가셔갖고 고객한테 얼마 내셨어요, 고객님? 하고 내가 받는 거랑 비교할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수수료가 높아지는 건지, 서비스 요금이 오르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건지, 내가 받는 것도 늘어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려면 보건증 내 돈 내고 끊어서 갖다 줘야지 되죠. 일할 때 물건을 파손했거나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때 그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보험 내가 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수료의 불투명함이나 점점 일할 때 드는 비용도 내가 물어야지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생겨나는 노동자들, 누구는 근로계약으로, 누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도우미입니까? 이모님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우리의 노동권, 우리의 권리는 누가 지켜야 할까요? 우리나라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법과 헌법은 노동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고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직업훈련, 취업발전, 사고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5월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이 통과돼서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